사우디 식문화의 판도가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에 살고 있는 33살의 아미라 하니 아라미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건강식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사우디에서 여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아직도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희 나라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 정책 덕분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은 많이 존재해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저를 정말 아들처럼 키우셨죠.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공부도 사업도 마음껏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우디 남성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사우디 사회에서 홀아버지가 딸을 키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묵묵히 해내셨어요. 때로는 어머니 역할까지 하려고 노력하셨죠. 제가 사춘기일 때는 여성용품을 사러 가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회사는 사우디 전역의 건강식품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오가닉 제품들과 천연 보조식품을 취급하죠. 직원만 해도 100여 명이 넘고 전국 주요 도시인 제다, 담맘, 메디나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사우디 남성들이 젊은 여성 사업가를 믿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거래처 미팅 때가 기억나요. 상대방이 저를 보더니 사장님 딸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사장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분의 당황한 표정이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준비와 성실함으로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갔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파즈르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정도 운동을 한 뒤 회사로 출근해요. 아침 6시 반에는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서 하루 일정을 점검하죠. 오전엔 주로 신제품 기획 회의를 하고 중동 지역 트렌드를 분석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성분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오후엔 매장 순회를 하거나 거래처와 미팅을 가져요. 때로는 두바이나 쿠웨이트까지 출장을 가기도 하죠. 중동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바쁜 일정이 계속되지만 정말 보람차요. 특히 여성 고객들이 아미라 덕분에 좋은 제품을 알게 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뿌듯함을 느껴요. 저녁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보셨고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해 주셨죠. 사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저의 경영 철학이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버지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컵을 들 때 손떨림이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시고 평소에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목소리도 어눌해지셨죠. 가장 걱정스러운 건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약을 드셨는데 저녁에 또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침에 이미 드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당황하시면서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킹 파이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사우디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하나죠.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신 후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파킨슨병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심하지 않으니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아버지가 아프시다니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병에 걸리실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이 그때서야 현실로 다가왔죠.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 간병을 직접 했어요. 물론 충분한 경제력이 있으니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돌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실 때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셨으니까요. 새벽 예배 전에 아버지 약을 챙겨드리고 컨디션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파킨슨병 약은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하거든요.
출근 전에는 항상 아버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기분 상태를 점검했죠.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들도 잘 못 드시게 되셨어요. 특히 고기류는 삼키기 어려워하셨고 입맛도 많이 떨어지셨죠. 영양사와 상담해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식단을 짰는데도 몇 숟갈 드시다가 그만두시는 날이 많았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정말 걱정이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도 많았어요. 도파민 수치를 조절하는 약, 근육 경직을 완화하는 약, 소화를 돕는 약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이 10개가 넘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약들을 드시면서도 딸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미안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아미라야, 잠시 이리 와서 앉아라.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 아버지 옆에 앉았죠.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엄마가 해줬던 뽀얀 달국물 요리가 먹고 싶구나.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거의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어머니에 대해 물어봐도 좋은 분이셨다 정도로만 대답하시곤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음식 이야기를 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어떤 요리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얀 국물에 닭이 통째로 들어있고 몸에 좋은 약재들이 함께 끓여진 내 엄마가 제일 잘 만들어줬던 음식이야. 특히 내가 아프거나 지쳐있을 때마다 정성스럽게 끓여주곤 했지.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면서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이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거요. 다만 저를 위해 그 감정을 숨기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제 기억이 얼마나 희미한지를요.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아버지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바쁘셔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실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슬퍼서 말씀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집에 있는 가족 사진들을 보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보이긴 했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별로 없었어요. 가끔 꿈에서 어머니가 나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요리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죠.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한국인 특유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셨고 항상 온화한 표정을 지으고 계셨거든요. 특히 저를 안고 계신 사진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도 많이 찍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 열심히 끓이고 계시는 모습,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웃고 계시는 모습들이요. 그 중에서도 큰 냄비 앞에서 국자로 뭔가를 저어주고 계시는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혹시 그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요리일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 안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깊이 묻혀 있었는지를요.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어머니의 손길도,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맛도 궁금해졌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음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리야드에 있는 한식당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사실 사우디의 한식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외국인들, 특히 한국에서 온 근로자들이나 외교관 가족들을 위한 곳들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올라야 지구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간판에 한글과 아랍어가 함께 적혀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김치 냄새와 마늘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한국인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 곳 같았는데 제가 아랍어로 말을 걸자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닭을 통째로 넣고 끓인 하얀 국물 요리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삼계탕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셨어요. 삼계탕.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요리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식당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거였죠.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수입한 재료들을 쓰다 보니 할랄 인증받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슬림인 저희 가족이 먹을 수는 없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킹파하드 로드 근처의 좀 더 큰 한식당이었어요. 이곳은 주로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이용하는 곳 같았어요. 정장을 입은 한국 남성들이 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역시 할랄 인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사실 할랄 인증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축 방식부터 조리 과정, 사용하는 모든 재료까지 이슬람 율법에 맞아야 하거든요. 특히 닭고기의 경우 할랄 도축을 해야 하고 사용하는 조미료나 소스들도 모두 할랄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해요.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이 모든 조건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어요. 인터넷으로도 검색해보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죠. 특히 한국 교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질문을 올려봤어요. 할랄 인증을 받은 한식당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몇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아직 그런 곳은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컨디션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어요. 식욕은 더욱 떨어지셨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훨씬 불안정해지셨죠. 때로는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국물을 흘리시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조급해졌어요. 빨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음식을 찾아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환자분이 특별히 원하시는 음식이 있다면 드시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데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면서 그 음식을 찾고 계시는 걸 텐데 제가 찾아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 같은 음식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문득 대학 시절 생각이 났어요. 킹사우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할 때 학술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억이요. 그때 만난 친구들 중에 수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수아는 영어를 정말 잘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신나하면서 설명해주곤 했죠. 우리나라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특히 국물 요리들은 세계 최고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몇 년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졸업하고 각자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소셜미디어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죠. 혹시나 해서 수아의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최근까지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 수아. 나 아미라야. 오랜만이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솔직히 답장이 올지 확신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아는 몇 시간 만에 답장을 해줬어요. 아미라, 정말 반가워.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봐.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아버지의 상황과 찾고 있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하얀 국물에 닭이 통째로 들어있고 몸에 좋은 약재들이 함께 들어간 음식이라고요. 수아의 답장을 보고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아, 그거 삼계탕이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양식 중 하나지. 여름철에 특히 많이 먹는데 몸이 약하거나 아플 때도 정말 좋아. 나 지금 식품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삼계탕이라면 정말 잘 알아. 도움을 드릴게. 더 놀라운 건 수아가 지금 한국의 대형 식품회사에서 전통 음식 연구,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도 삼계탕 간편식을 개발하고 있어.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고 할랄 인증은 아직 안 받았지만 사우디 시장에도 관심이 있었거든. 수아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먼저 리야드에 있는 한국 식품 수입 업체들을 알아봐 주었고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식품들을 파는 곳들도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작은 한식당을 하나 찾아주었는데 그곳은 할랄 식재료만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식당은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있었어요. 리야드 외곽의 주택가에 숨어있는 작은 식당이었거든요. 간판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아가 준 주소를 따라가니 정말 있더라고요. 식당 주인은 파키스탄계 무슬림이었는데 한국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한국 요리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슬림이라서 할랄 요리만 만들어요. 모든 재료를 할랄 인증받은 것으로만 사용하죠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니 정말 삼계탕이 있었어요. 다른 한국 음식들도 있었지만 모두 할랄 버전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저는 바로 삼계탕을 주문했어요. 포장해주세요. 아픈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사장님이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음식을 배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프면 국물 요리를 끓여주시고 명절 때는 집에 초대해 주시기도 했죠. 그때 한국 음식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삼계탕은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음식이거든요. 가족이 아플 때, 힘들 때 끓여주는 음식이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감사했어요. 드디어 삼계탕이 준비되었어요. 큰 용기에 뜨거운 국물과 함께 포장되어 있었는데 냄새부터 정말 구수하고 좋았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게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그 음식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용기를 여시더니 국물 냄새를 맡아보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반짝이시면서 이거야, 바로 이 냄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드셨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으시더니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맞아. 이 맛이야. 내 엄마가 해준 바로 그 맛이야.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함께 울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몇 숟갈만 드시던 아버지가 그날은 거의 한 그릇을 다 드셨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몸의 움직임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걸을 때도 예전보다 안정적이셨고 말씀하실 때도 더 또렷하셨어요. 내 엄마는 정말 강한 한국인이었지.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혼자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항상 밝게 웃으면서 우리 가족을 돌봐줬어.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 엄마는 한국 음식을 정말 잘 만들었어. 특히 아플 때마다 이런 국물 요리를 끓여줬는데 먹으면 금세 기운이 났지. 마법 같은 음식이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깊어졌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음식들을 해주셨는지 더 알고 싶어졌죠.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도 궁금해졌고요. 삼계탕을 계기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동안 꽁꽁 닫아두셨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신 거죠.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게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네 엄마를 처음 만난 건 1988년이었어. 내가 한국에 출장을 갔을 때였지. 아버지는 먼 옛날을 회상하시듯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석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통역을 담당했던 게 내 엄마였어. 첫눈에 반했지.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어머니는 당시 한국의 대기업에서 아랍어 통역사로 일하고 계셨대요. 아랍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셨고 사우디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 내 엄마는 정말 똑똑하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거든. 특히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에 대한 아버지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결혼 후에 사우디로 왔을 때 처음엔 이곳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 하지만 곧 현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지. 정말 창의적이었어.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특히 삼계탕은 내 엄마만의 비법이 있었어. 한국에서 가져온 약재들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었거든. 인삼 대신 현지 약초를 넣기도 하고
대추 대신 사우디 대추를 사용하기도 했지. 그래도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 아버지는 그때까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신 이유도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슬퍼할까봐 걱정됐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너무 아팠거든. 엄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매일 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 안의 한국인 피를 강하게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통해 흘러온 한국의 DNA가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음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에 대한 열정이 어머니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엄마는 한국 음식을 단순히 요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메디슨이라고 했거든. 아플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을, 기쁜 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슬플 때는 마음을 달래주는 음식을 만들어줬지. 그런데 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삼계탕을 드신 후 잠시 좋아지시는 것 같았지만 파킨슨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걷기가 더욱 어려워지셨고 때로는 기억이 흐릿해지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병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행복해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최근에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다면 계속 드시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실 때마다 삼계탕을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고요. 그래서 그 작은 식당에 정기적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삼계탕을 가져다 드렸는데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려워하셨죠. 그래도 삼계탕만큼은 끝까지 드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제가 숟가락으로 떠드려도 기꺼이 받아드셨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고 힘이 없으셨지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아미라야, 아빠가 떠나면 엄마의 나라에 가봐라. 내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를 잊지 말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아빠는 알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는 행복해. 내 엄마 음식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정말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삼계탕 한 숟가락을 드시고 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정말 복 있게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달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났거든요. 그런데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났어요. 엄마의 나라에 가봐라라는 말씀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행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셨던 그 따뜻함을 사우디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따뜻함을 사우디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걸 식품화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수아에게 연락했어요. 수아야, 나 한국에 가고 싶어. 그리고 삼계탕 사업을 해보고 싶어. 수아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미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완벽한 타이밍이네. 수아는 한국의 주요 식품회사들과 미팅을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통역과 현지 안내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내가 모든 걸 도와줄게. 삼계탕 전문 업체들도 많이 소개해줄 수 있어. 한국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어요. 어머니의 나라를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동 지역에는 아직 제대로 된 한국 건강 음식이 없었고 특히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무했거든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이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아가 공항에 마중 나와줘서 정말 고마웠죠. 수아와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삼계탕 전문점들을 여러 곳 방문해봤는데 각각 다른 특색이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인삼을 많이 넣어서 쓴맛이 강했고 어떤 곳은 대추를 많이 넣어서 단맛이 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전통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였어요. 50년째 삼계탕을 끓이고 계신다는 분이었는데 삼계탕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 진짜 맛이 나는 거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방문 3일째, 드디어 대형 식품회사와 미팅을 가졌어요. 수아가 일하는 회사였는데 이미 삼계탕 반조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레트르트 포장으로 만든 간편식이었는데 품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할랄 인증은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연, 그리고 중동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는 2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음식은 거의 없죠. 엄청난 시장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 측에서는 관심을 보였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 라인 전체를 바꿔야 해요.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중동 시장이 정말 우리 제품을 받아들일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회사 관계자들의 우려를 듣고 있던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그들 말이 맞았거든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시장을 위해 큰 투자를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생산시설부터 원료 조달 시스템까지 모든 걸 바꿔야 했으니까요. 현재로서는 한국 내에서 할랄 인증을 위한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구개발팀장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중동 진출에는 관심이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를 확신할 수 없어서요. 특히 삼계탕 같은 전통 음식이 현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고요. 그때 저에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사우디 현지에서 설비를 확보하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할랄 양계장부터 생산시설까지 모든 걸 사우디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제 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큰 결단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모두 걸겠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일이라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 건가요? 마케팅 부서장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제안서를 꺼냈어요. 첫째, 중동 지역 독점 판매권을 주세요. 둘째, 공동 브랜드로 론칭하되 수익은 6대 4로 나누어요. 셋째, 사우디 현지 설비 구축은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잠시 회의를 가졌어요. 3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떨렸어요.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드디어 답변이 나왔어요. 정말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현지 설비가 우리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1년간은 테스트 마케팅 기간으로 하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물론입니다. 품질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협약이 체결되었어요. 한국 기업과 사우디 여성 사업가가 함께 중동 시장에 도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죠. 협약 체결 후 바로 실무 작업에 들어갔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우디에서 할랄 양계장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할랄 도축 인증을 받은 농장을 찾아야 했고 품질도 한국 기준에 맞아야 했어요.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전국의 양계장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리야드 근교부터 시작해서 카시아, 하일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요.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처음에 의아했어요. 여성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요? 하지만 제 진정성을 보여드리자 점점 협조적으로 변했죠. 드디어 리야드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완벽한 양계장을 찾았어요. 가족 경영으로 3대째 이어온 농장이었는데 할랄 인증은 물론이고 유기농 사육까지 하고 있었어요. 농장주 하산 아저씨는 우리 닭들은 정말 건강해요. 자연 방목으로 키우고 화학 사료는 절대 안 써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사우디로 와서 현지 조사를 했어요. 양계장 환경, 도축 과정, 냉동 보관 시설까지 모든 걸 꼼꼼히 점검했죠. 다행히 모든 기준을 통과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 못지않은 수준이네요.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삼계탕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사우디로 들여와야 했거든요. 한국에서 쓰는 대형 압력솥부터 포장 기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공장 부지는 리야드 산업단지에 확보했어요. 할랄 식품 전용 구역이어서 인증받기에도 유리했죠. 건설부터 장비 설치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거의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 현장을 지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레시피 개발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삼계탕을 중동 기후와 입맛에 맞게 조정해야 했거든요. 한국 요리사와 사우디 영양사가 함께 팀을 이뤄서 수십 차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인삼을 그대로 쓰면 너무 쓸 것 같은데요. 영양사 파티마가 의견을 냈어요. 사우디 사람들은 쓴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삼량을 줄이고 대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을 추가했어요. 특히 사우디 전통 의학에서 쓰이는 약초들을 섞어서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죠. 대추도 문제였어요. 한국 대추와 사우디 대추의 맛이 달랐거든요. 여러 번 실험해본 결과 두 종류를 적절히 섞으면 정말 좋은 맛이 나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시식을 해본 한국 요리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마늘도 조심스럽게 조절해야 했어요. 중동 사람들은 마늘을 좋아하지만 한국식으로 많이 넣으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었거든요. 생마늘 대신 구운 마늘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맛을 내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몇 달간의 연구 개발 끝에 드디어 완성품이 나왔어요. 한국의 전통과 사우디의 특색이 조화된 독특한 삼계탕이었죠. 한국 본사에서도 정말 혁신적인 맛이라고 극찬해 주었어요.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사우디에서 삼계탕은 완전히 낯선 음식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때 생각해낸 게 라마단 이후 보양식 캠페인이었어요. 한국에는 복날이라고 해서 더운 여름에 보양식을 먹는 문화가 있어요. 마케팅팀에게 설명했어요.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한 후에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음식으로 포지셔닝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샘플 제품 생산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량만 만들어서 지인들과 직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반응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며칠 후 피드백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맛이에요. 몸에 좋은 느낌이 들어요. 드디어 정식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할랄 인증도 받았고 포장 디자인도 완성했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상징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정말 아름다운 패키지였어요. 제품명도 한이의 삼계탕으로 정했는데 제 이름을 넣어서 더욱 특별했어요. 한사우디 식문화 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홍보를 시작했어요. 두 나라의 전통이 만나 탄생한 건강 음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사우디 여성 기업가가 만든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출시를 앞두고 정말 떨렸어요. 과연 사우디 사람들이 이 낯선 음식을 받아들일까요? 몇 달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했죠. 드디어 출시일이 다가왔어요. 리야드의 주요 대형마트 5곳에서 동시에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출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난 1년간의 모든 노력이 내일 결과로 나타날 텐데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첫날 매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했거든요. 하루 종일 팔린 게 겨우 20개 정도였어요. 매장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더욱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님들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도 이상하다고. 더 충격적인 건 온라인 후기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비린내 나는데? 너무 이상한 맛이에요. 돈이 아까워요. 한국 음식이 이런 건가요? 실망이에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몇몇 매장에서는 이 제품 때문에 다른 상품까지 안 팔린다며 진열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이었거든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매장으로 가서 손님들의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매장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사람들이 삼계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둘째, 어떻게 먹는 건지도 몰랐죠. 셋째, 가격이 다른 즉석식품에 비해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SNS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보자는 거였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먼저 어필해서 입소문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계정 이름은 한이의 한국 주방으로 정했고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연,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게 된 배경을 정성스럽게 올렸죠. 저는 반은 한국인입니다 라는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어요. 아버지의 사진과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죠. 한국인 어머니가 사우디인 아버지에게 해주었던 사랑의 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놀랍게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 개 정도였는데 며칠 사이에 몇만 개로 늘어났거든요. 댓글들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응원할게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 사업을 하는 모습에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성 사업가로서 정말 존경해요. 저도 꿈이 생겼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힘이 났죠. 이번에는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삼계탕을 어떻게 끓이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보여줬죠. 특히 사우디 현지 재료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강조했어요. 이건 한국 음식이지만 사우디의 마음도 담겨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닭고기를 조금씩 찢어서 드시면 돼요. 인삼과 대추도 함께 드시면 더욱 건강에 좋아요. 인플루언서들과도 협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건강과 웰빙에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보내드렸죠. 처음에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이상한 음식 홍보는 안 하겠다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스토리를 들려드리니 몇 분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가장 큰 전환점은 파라 알자흐란이라는 유명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분이 삼계탕을 먹어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요. 그분의 영상이 바이럴을 타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이색 건강식이라는 키워드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닭고기로 만든 건강한 스프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이전에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트렌디한 웰빙 푸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주에 20개밖에 안 팔렸던 게 한 달 후에는 하루에 100개씩 팔리더라고요. 특히 주말에는 금세 품절되곤 했어요. 매장 직원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며 놀라워했죠. 이제 더 본격적인 마케팅을 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약재와 사우디 전통 약초의 콜라보레이션을 강조한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양 건강법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거였죠. 사우디 전통 의학에서 쓰이는 호로파와 회양을 추가한 버전, 현지에서 인기 있는 석류를 넣은 버전 등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각각의 버전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SNS에 올렸죠. 오늘은 여성 건강에 좋은 석류 삼계탕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던 중 정말 뜻밖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라마단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한이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방송에 나간다니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 공장에서 삼계탕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음식에는 두 나라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어머니의 정성과 사우디 아버지의 그리움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하루아침에 생산량을 2배로 늘려야 할 정도였어요. 전화도 하루 종일 울렸죠. 방송 보고 꼭 먹어보고 싶어서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청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저도 국제결혼 가정인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는데 한희 씨 이야기를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전국 20개 유통망에 입점하게 되었어요. 리야드뿐만 아니라 제다, 담맘, 메디나까지 확대된 거였죠. 정부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사우디 경제협력에 좋은 사례라며 공식 행사에 초대해주기도 했어요. 홍보 문구도 새롭게 만들었어요. 엄마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카피였는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어요. 단순히 외국 음식이 아니라 사우디와 연결된 특별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매출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 출시했을 때의 참담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게로부터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아들이 아팠는데 삼계탕을 먹고 나서 기운을 차렸어요. 정말 신기한 음식이에요. 한희 씨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셨구나 싶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삼계탕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진심이 담긴 음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이 아픈 가족을 위해 사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걸 먹이니까 금세 나았어요 라는 후기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언론에서도 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여성 기업인으로서 받는 인터뷰 요청이 하루에 서너 개씩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제 이야기를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아라비아 TV와의 대담이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진행자가 정말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사우디 여성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젊은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제품과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있다면 결국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진행자가 이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신데 어떻게 한국 문화와 이런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셨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기억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음식을 통해 가족을 돌보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를 자각하게 되었죠.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국제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한희 씨 같은 여성이 우리나라의 자랑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사업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정말 특별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요리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한국어와 아랍어가 섞여서 적혀있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었죠. 노트를 펼쳐보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사우디로 오신 후 현지 재료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기록해두신 거였어요. 인삼 대신 현지 약초 사용법, 사우디 대추로 단맛 내는 방법, 할랄 닭고기로 만드는 삼계탕 등등 정말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아랍어로 쓴 메모였어요. 한이가 커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를 위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언젠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할 날을 대비해서 이런 노트를 남겨두신 거였죠. 이 노트를 발견한 후 저는 어머니의 고향을 직접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수아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죠. 내 어머니 고향이 진주라고 들었는데 혹시 친족을 찾을 수 있을까? 수아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진주시청에 연락해서 30년 전 사우디로 이민 간 여성에 대한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제 이모가 아직 진주에 살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가족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모는 저를 알아보실까? 어떤 분일까? 어머니와 닮으셨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진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가면서 차창밖 한국의 풍경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이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낸 땅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찡했거든요. 진주역에 도착했을 때 이모가 마중 나와주셨어요. 처음 뵙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머니와 너무 닮으셨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보던 어머니의 얼굴이 이모를 통해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아미라구나. 우리 한이 딸.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낯선 사람인데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몰라. 사우디로 떠나기 전까지 내 이야기만 했어. 이모 집은 진주의 작은 골목에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텃밭도 있었고 정말 정겨웠어요. 내 엄마도 어릴 때 이 마당에서 뛰어놀았단다라고 이모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모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려주셨어요. 한이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정말 좋아했어. 특히 국물 요리를 잘 끓였지. 삼계탕도 할머니한테 배워서 정말 맛있게 만들었거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모가 어머니의 방을 보여주셨을 때였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언젠가 한이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그대로 두었단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들과 한국 전통 요리책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모와 함께 진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다녔던 초등학교, 자주 갔던 시장, 친구들과 놀던 공원까지. 모든 곳이 제게는 새로웠지만 동시에 친숙했어요. 특히 진주성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기 올라와서 강을 바라보곤 했지 라고 이모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서서 남강을 바라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모가 직접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한이가 즐겨 만들던 방식 그대로야 라고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삼계탕을 맛보니 제가 사우디에서 만든 것과는 또 다른 깊은 맛이 있었어요. 이 맛이야. 바로 이거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원조 맛이구나. 어머니가 한국에서 배우신 바로 그 맛이구나.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마치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모는 어머니의 비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한이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 닭을 삶기 전에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는 거야. 그러면 잡내가 완전히 빠지거든. 그리고 약재 넣는 순서도 중요해. 인삼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쓴맛이 안 나. 이런 비법들을 듣고 메모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사우디에서 만든 삼계탕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의 진짜 레시피를 배운 셈이니까요. 진주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정겨운 마을 분위기, 이웃들과의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모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떠나는 날 이모는 어머니의 요리 도구들을 챙겨주셨어요. 이건 한이가 쓰던 국자야.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삼계탕을 끓였는지 몰라. 너도 이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 만들어주렴. 한국을 떠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들, 한국의 전통 요리법, 그리고 무엇보다 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요. 저는 정말 반은 한국인이었고 그 반쪽이 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사우디로 돌아와서 바로 레시피 개발에 들어갔어요. 이모에게 배운 전통 방식을 적용해서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새로운 버전은 정말 깊고 풍부한 맛이 났어요. 직원들도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전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고 감탄했어요. 이제 중동 전역으로 수출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까지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각 나라마다 할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했지만 이미 사우디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 자신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모를 만나고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반쪽짜리 정체성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미디어에 나설 때의 태도였어요. 이전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특집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 사우디 전역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저는 반은 한국인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행자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사우디인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전혀요. 제가 사우디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두 정체성 덕분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먼저 사우디 여성창업대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 대상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죠. 사실 저는 그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제 사례를 추천해 준 것 같았어요.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제 사업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볼 기회가 생겼어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의 병원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유산 발견, 한국 기업과의 협력, 사우디 현지 생산, 그리고 중동 전역으로의 확장까지. 대회 발표 당일 저는 이런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엄마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음식 레시피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문화를 사우디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지 설명했죠. 무슬림 여성도 세계 무대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요. 제 사업이 그 증거라고 생각해요. 결과 발표 때 제 이름이 불려졌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대상이었거든요. 무대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원해준 모든 분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받는 상이에요. 특히 사우디의 젊은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수상 후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CNN, BBC, 심지어 한국의 KBS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사우디 여성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한 간담회였어요. 한국 대사님이 직접 저를 초청해 주셨거든요. 한희 씨 덕분에 한사우디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곧 있을 할랄 식품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어요? 중동 각국의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인데 한희 씨 같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큰 행사에서 연설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승낙했죠. 포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중동 지역의 할랄 식품 시장 동향, 각국의 인증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까지. 단순히 제 경험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포럼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에서 온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까지. 그런 분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하니 떨렸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한국 사우디 융합음식 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요. 제가 만든 삼계탕도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부분은 제 개인적인 스토리였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어요. 한국인도 사우디인도 아닌 바로 아미라하니 아라미드라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요.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나왔어요. 특히 다른 나라 사업가들이 우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포럼이 끝난 후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중동 지역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한이의 삼계탕을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계속 왔어요. 특히 UAE의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아부다비와 두바이 전 지역에 독점 공급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어요. 쿠웨이트에서도 현지 생산 라인을 함께 구축하자는 러브콜을 보냈고요. 바레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2년 전만 해도 아픈 아버지를 위해 삼계탕 하나 구하기 어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중동 전역의 한국 음식을 알리는 사업가가 되었다니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묘비 앞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셨던 그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있어요. 당신의 기억이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저는 정말 어머니의 나라를 찾아갔고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넓은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막에서 펼쳐진 엄마의 추억, 아빠의 사랑, 그리고 저희 정체성이 하나로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동 전역으로의 확장, 그리고 더 많은 한국 음식들을 소개하는 일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게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거든요. 한국인 어머니의 정성과 사우디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두 문화를 아우르는 저만의 특별한 정체성이요. 중동 전역으로의 사업 확장과 함께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변화도 찾아왔어요.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는 출장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식품박람회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제가 부스에서 삼계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서 유창한 아랍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사우디에서 한국 음식으로 이런 성공을 거두다니. 그분은 김민준이라는 한국 남성이었는데 중동 지역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였어요. 사우디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서 아랍어도 능숙하고 중동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죠.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두 문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하다니. 민준 씨는 제 이야기에 정말 진심으로 감동해 하더라고요. 저도 사우디에서 일하면서 현지 문화와 우리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한이 씨가 실제로 해내신 거네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민준 씨가 한국에 있을 때면 서울에서 만나고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는 리야드에서 만났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특히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비슷했거든요. 민준 씨는 제 사업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중동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저희 제품을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시거든요. 삼계탕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갔어요. 민준 씨는 제가 때로는 사우디 여성으로서, 때로는 한국인으로서 겪는 정체성의 고민들을 정말 잘 이해해 주었어요. 한희 씨는 두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게 한희 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결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진주에 있는 이모를 함께 뵈러 갔을 때 이모가 민준 씨를 보시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한이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사우디의 전통 혼례와 한국의 전통 혼례를 모두 치렀거든요. 리야드에서 먼저 이슬람 방식의 결혼식을 하고 한 달 후에 서울에서 한국식 결혼식을 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죠. 특히 한국 결혼식 때 이모가 어머니의 한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한이가 결혼할 때 입으라고 아껴두었던 거야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어머니의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정말로 어머니가 함께 계신 것 같았어요. 결혼 후에도 저희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는 민준 씨도 회사 일을 함께 도와주게 되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업무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팀이 되었네요 라고 직원들이 농담하곤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사우디 사람들을 위한 한국 음식 할랄 레시피북을 출간하기로 한 거였죠. 단순히 레시피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각 음식에 담긴 한국 문화와 의미도 함께 설명하는 특별한 책이었어요. 레시피북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하나하나 할랄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두 문화의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김치찌개도 할랄 방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불고기도 사우디 향신료를 넣으면 정말 맛있겠다는 식으로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이모와 함께 레시피를 개발한 일이었어요. 이모가 한국에서 직접 사우디로 오셔서 한 달 동안 함께 작업해 주셨거든요. 한이 엄마의 요리를 제대로 전해주고 싶어서라고 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모는 사우디의 문화와 음식에도 정말 관심을 보이셨어요. 여기 음식도 참 맛있구나. 한국 음식과 비슷한 점이 많네라고 하시면서 현지 요리도 배우려고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도 이런 분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시피북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은 국경을 넘고 기억은 세대를 잇는다는 걸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책이 많은 사우디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작은 창구가 되기를 바라요. 출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첫 주에 10,000부가 팔렸고 온라인 서점에서는 계속 품절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특히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자는 열풍이 일어났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독자들의 후기였어요.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남편이 제가 만든 불고기를 먹고 깜짝 놀랐어요. 요리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또 다른 특별한 일도 시작했어요. 사우디 젊은이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였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공장에서 삼계탕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어요.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요리 배우러 왔는데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될 줄 몰랐어요.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나중에 한국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역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요즘도 저는 자주 어머니의 고향인 진주를 찾아가요. 특히 진주 골목에 있는 작은 삼계탕 집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삼계탕 국물을 마시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곤 하거든요. 이제는 민준 씨도 함께 가서 이모와 셋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 소식이었거든요. 민준 씨와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어와 아랍어를 모두 가르쳐주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아이는 풍부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이모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이 엄마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사대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에서 100일 잔치를 해주자고 약속해 주셨죠. 최근에는 새로운 비전도 생겼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중동 문화교류 센터를 설립하고 싶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언어,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관을 만들고 싶거든요. 제가 경험한 이 특별한 여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이하드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3년 전 아픈 아버지를 위해 삼계탕을 찾아 헤맸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보여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한국어로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아이를 통해서도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엄마, 나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진주의 작은 골목에서 삼계탕 국물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사우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음식을 통해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이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한국 음식을 소개할까? 어떤 새로운 문화적 교류를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들이 저를 더욱 설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정한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미라 하니 아라미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아픈 아버지의 작은 소원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여정으로 발전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의 삼계탕을 그리워하던 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실현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딸의 사랑이 결국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미라 씨가 나는 반은 한국이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한국과 아버지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두 문화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이라는 가장 일상적이고 따뜻한 매개체를 통해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었다는 점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그릇의 삼계탕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리움을 달래주고 사랑을 전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려 노력하는 아미라 씨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과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아미라 씨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을 넘고 진심 어린 정성은 언어를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준다는 걸 보여준 아미라 하니 아라미드 씨, 앞으로도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